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유상훈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말이죠. 무려 198건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걸린 시간이요. 163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 건당 50초도 안 걸린 겁니다. 의원들이 그 시간에 고민할 그런 여지나 있었을까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니 본회의 표결은 빨리 해도 괜찮다고요. 그래도 이건 웬만해야죠. 벼락치기도 이런 벼락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아니라 그저 법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라는 비판이 예나 지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신문 1면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1면 기사 어제 국회 상황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98개 법안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보이콧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제계의 수건이었던 데이터 3법 1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법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 3법은요. 개인정보 활용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법안, 경제계에서 그동안 꽤 기다렸던 법안입니다. 그리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13일 표결할 듯하다. 어제 법안 하나가 상정이 됐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당정청, 윤석열 총장 맹공, 그리고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 고발 이렇게 됩니다. 뭔가 편이 갈른 것 같죠? 지금 나눠져 있어 맹공과 고발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근 좌천성 인사 공방 가열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있어요. 여권에서는 그냥 인사권 정당하게 그리고 지역 안배까지 해소한 좋은 인사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이거는 명백한 좌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총장 의견 청취 원만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 유감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얘기했는데 청와대가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유감이다. 필요한 대응하라.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하명수사 의혹 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란 듯이 압수수색을 했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자, 이번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보수통합 개문 발차. 뭔가 좀 가긴 갔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하긴 했지만 조금 위태위태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창당까진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시민단체 그다음에 중도 보수 이렇게 참여하는 혁통위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 위원장에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달 10일쯤이면 윤곽이 드러난다. 구체적인 스케줄을 좀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돼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문정권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참여를 담았다. 탄핵 문제, 총선 승리 장애돼서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좀 강조를 했는데 과연 매듭이 지어진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은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천권 조율, 심겨루기 등 극복할 과제, 그러니까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국일보였군요. 네. 미국 이란 전은 불안한 봉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묘한 상황으로 갔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무슨 전면전으로 가느냐, 일촉즉발이다 그러는데 실제는요, 굉장히 가라앉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 제재, 그래서 군사 대응을 자제했고요. 이란은 대응이 끝났다, 긴장 고조 원치 않는다. 뭔가를 서로 엄포를 놨는데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무마가 되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그다음에 최직련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항명대 사화. 검찰 인사에 관한 평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모습을 두고요. 한쪽에서는 이거 항명이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검찰 인사 그 조치 이거 사화다. 조선시대 때 어떤 숙청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방금 일면기사 소개 때 보셨죠?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산 넘어 산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넘어야 될 산이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20살 대변 3천만 원. 지금 한 정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이런 내용을 내걸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셀프 영웅. 영웅이긴 영웅인데 스스로 영웅을 자처했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떠오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요.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항명대 사화 이런 갈등으로 가고 있는 검찰 인사 후폭풍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청와대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때리기 삼각공세다. 뭔가 윤석열 총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해요. 근데 한국일보는 이걸 때리기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뭔가 포위를 하는 듯하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보시죠. 좀 더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견을 내라. 아까 검찰 인사에 앞서서 의견을 내라는 명. 윤 총장이 거역했다.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의견 청취 요청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 필요한 대응을 실행하라. 이렇게 또 지시합니다. 모두 윤석열 총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요. 균형 인사 이뤄졌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또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장관, 총리, 청와대 삼각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손발 자르기 인사 논란 정면 돌파.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른바 항명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 반격 사전 차단하고 사퇴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큰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검찰 내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죠. 뭐 왕조시대, 그러니까 명이다 뭐 이런 표현을 두고 약간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낙연 그리고 추미애 통화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총리실이 이 사진을 공개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좀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요. 공개적으로 검찰총장 압박에 나섰다. 검사들에서는 약간 반발하는 모양새가 있는데 사실 여기 반발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예상보다는 큰 반발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사실 오늘 있어요. 그렇지만 반발 내용을 살짝 소개가 됐는데 협의 관리에 무시한 건 저쪽이다. 여기서 말한 저쪽 법무부를 얘기한 거죠.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식구 아니었나요? 근데 이쪽 저쪽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전에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과 여당의 지금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건 오만방자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굉장히 강한 불만과 비난이 담겨 있었죠. 그렇지만요, 논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아무튼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어제 사실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보이콧을 했으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죽는다. 이거 선례 남긴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시죠.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더니 청와대 수사 진행 중인 수사팀 지휘부를 교체했다. 그렇습니다. 대거 바뀌었습니다. 지휘부가요. 총장 의견 청취안에 이건 좀 논란이 두고두고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법조계에서는요. 청와대 검찰 길들이기. 물론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이거는 검찰 개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건 개혁보다는 길들이기에 가깝다. 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지적하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 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검찰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인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좀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건 절차적으로 약간 오해를 살 수 있고 우려가 된다는 표현이요. 자, 맞서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항명이냐,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냐 이런 거죠. 자, 먼저 김구락 교수님.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검찰 인사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신년사에서 문 예.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취임사에서 개혁성과 인권을 기반으로 해서 인사를 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예.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예. 사실 권력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검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민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걸 예. 명확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7일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40분을 만나는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나는데 왜 이렇게 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지. 원래는 과거에 이렇게 주목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미 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죠. 다음 날 11시에 이제 인사위원회 열린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얘기를 예. 했고 그리고 9시 반에 전화를 해서 10시 반까지 와달라. 예. 이걸 이제 요식행위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예. 와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또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6시간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저는 검찰총장이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을 안 하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거는 예. 일종의 저항이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하죠. 그런데 수세적 저항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총장이 저항을 하는 것이 모두 다 이제 세상에 예. 알려진 바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임 5일 만에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즉 검찰을 통제할 수 없는,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에 강금실 전 법무부 예. 장관이 겪었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늦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예. 이런 장면에서 만들어진 이유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칫 물러나거나 사실 검찰 쪽에서는 그 인사 명단 미리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주고 했던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번엔 절대 그러지 않고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늘어지면 사실상 법무장관이 예.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취임한 뭐 며칠 상관에 예. 본인의 어떤 뭐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도 못하고 좌초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예.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고 예. 검찰을 지휘부는 이런 사안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수세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을 거역하고 이건 항명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죠. 수세적 저항이다. 약간 좀 다른 표현을 쓰셨지만 그런 내용을 담고 계시네요. 자,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 한마디로 개국 공신에 대한 토사구팽이다. 개국 공신이요. 아시다시피 이번 정권에 들어서 예. 적폐청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예. 전직 대통령 2명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 1명을 예. 교도소로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 칼잡이들이 바로 지금 이번에 인송 대상이 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 지금 7개월 전에 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예. 우리 총장님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전 정권에 있던 것 같이 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진용을 갖췄던 것이 예. 불과 7개월 전입니다. 예. 그때도 인사권자는 누구였죠?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임명을 그 한 사이에 거군요. 바뀐 건 뭐죠? 예. 검찰의 칼이 예전에는 전 정권에 대해서 향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은 그 칼이 현 정권, 현 예. 본부를 향했다는 것. 그것 이외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번 인사를 하면서 예. 여러 명, 특히 대검에 있던 참모들을 다 잘랐는데 예. 대표적으로 두 개만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박찬호 공안부장 같은 경우에 예. 어디로 보냈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사법연수원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 1명입니다. 1명입니다. 사법연수원이니까 제주가 아니고요. 그건 제주도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주지검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박찬호 지검장은 예. 제주도. 바로 잡겠습니다. 아마 예. 거기는 아마 LA까지 보내고 싶었지 않을까 싶은데 LA까지는 못 보내고 예. 아마 제주도로 물 건너 보낸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소윤이라고 보였던 예. 윤지방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법연수원장 아까 윤대진 말씀드렸듯이 지검장을 말하는 거죠.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원 소속 아닙니까? 검찰 예. 소속도 아니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게 어떤 좌천성, 문책성 인사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대검 참모 9명 중에 8명 교체하는 것은 예. 거의 사실상 이것은 수족을 다 잘라냈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청와대도 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다.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법무장관실에 있는 각종 참모들을 예. 추 장관과 전혀 상관없이 대통령이 마구 임명하면 그 대통령, 그 추 장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지금 예. 보면은 추 장관은 항명을 했다고 하지만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항명이 될지 모르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예. 정당 행위로서의 어떤 막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당한 항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두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일부러 두 분만 드렸습니다. 항명과 사화 지금 맞서고 있는데 역시 뭐 두 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각각의 어떤 입장이 완전히 확연하게 지금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데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좀 이따가 제가 기회 드릴게요. 지금. 기사들이 다른 기사가 있는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중에 하나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 이런 기사도 오늘 좀 눈길을 잡더군요. 추적추 조족조. 조족조는 들어보셨죠? 조국 전 장관의 적은 조국 전 장관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 썼던 글들 때문에 그게 족쇄가 된다는데 추미애 장관 역시 과거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게 다시 또 소환이 된 거죠, 지금. 보시죠. 2013년 여기 보면 말풍선이 있습니다. 2013년 추미애 대선 개입 수사 윤석열 내쳤다. 2013년 조국 윤석열 찍어내기 뭘 겁내서 그러는 건가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더 소개되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2013년 11월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당시에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팀장을 내쳤다. 그러면서 엄청난 공세를 합니다. 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과거에 얘기했는데 지금 뭐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오네요. 당시 비슷한 시기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세상이 알겠구나. 이렇게 트윗글을 올렸어. 이게 다시 소환이 돼서 또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종구 평론가. 네네. 사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보도자료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건 네네. 어떤 뭐 의도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어떤 지시를 했어요. 대응을 하라고. 네. 그런데 대응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좀 이 여권에서는 항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렇죠. 명을 거역했다. 예. 그럼 이 정도면은 징계에 나서는 겁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 오늘 언론 보도가 이제 두 갈래로 나서고 예.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징계에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감찰이라든지 왜냐하면 예. 사례가 있다. 지난번에 혼외자 문제로 예. 이렇게 그 보도가 된 예. 최동욱 예. 그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감찰 사례가 근데 있다.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금 황교안 예. 대표셨죠. 그래서 감찰을 할 수 있다. 지금의 항명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징계의 예.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예. 하나 있고 하나는 그러나 지금 이런 수세적 뭐 이렇게 그 저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명을 거슬렀다,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은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임기는 2년 동안의 어떤 그 보장이 예. 돼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사실상 그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치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후자에 좀 더 이 방점을 찍는 게 이유는 총리가 장관의 어떤 명령을 하면서 예.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자료를 낸 경우는 예. 저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한 30년 했지만 처음 봅니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총리나 대통령이 예. 전화를 하는 경우는 대개는 외국에 있는 그렇죠. 우리 현지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들하고 군인들이라든지 전화죠. 아니면 독도의 경비 대원이라든지 예.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 전화 통화로서 위로를 한다거나 혹은 서로 간에 아까 그 어떤 그 지시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서울 안에서 또 지척에 있어요. 법무부 장관실과 정부종합청사는. 예. 그런데 거기에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낸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요. 또 이낙연 총리가 지금 6일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죠. 예, 16일 전에 그만두시겠다고 나가기로 공언도 이제 했고.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럼 보통 군대에서도 말년 병장은 예. 뭐 조용히 이제 저 제대를 기다린다라는 말도 있지만 예. 그런 이낙연 총리가 지금 대응하라고 했을 때 예. 그 나중에 대응한 것을 보고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응만 그렇게 되네요. 지시만 할 뿐이지. 예.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미, 즉 앞으로 총선에 나갔을 때 내가 일단 이렇게 지시를 내린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역할을 했다 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남기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정말 이것을 예. 이 결과를 얻어내려면 사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사진을 내고 할 필요가 없었다. 조용히 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명을 내리면 됩니다. 그건 그리고 절차 밟으면 예, 됩니다. 예. 그럼 나중에 이낙연 총리도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행보가 아니었겠느냐. 어제 그 내용이 이제 알려지고 이제 기사로 많이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실이 이제 추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약간 수위를 낮추는 설명을 좀 했죠.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속내가 읽히는 추가 설명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윤석열 총장 어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다음 기사 보시죠. 일단 이 기사 제목이 다루고 있는 것은요. 그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가 난 그 밤 상황이에요. 윤석열 간부들 불러 모아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인사 다음 날 어제입니다.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대해서 마이웨이다. 윤석열 총장은 마이웨이 쭉 간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윤 인사 당일 저녁 식사 때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물러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인사 대상자가 된 그 고위직 간부들이요. 통상 그런 좌천성 인사라고 해석되는 인사가 나온 뒤에는 되게 사표 내고 나가거든요. 근데 사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끝까지 그냥 버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요.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과 비슷한 보고서를 낸 균형발전위원회를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검찰이 보란 듯이 수사를 또 하는 거다. 또 이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뭔가 좀 대단합니다. 지금요. 진행이요.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장관에게 할 말 많지만 수사 결과로 말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사진입니다. 좀 봐주시죠.
윤석열 총장의 가장 최근 사진은 어제 점심 무렵에 찍힌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 발령난 대검 간부들과 검찰청사 밖에서 외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뭐 중식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중식당에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지금요. 얼굴 보시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밝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 자리를 대면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가장 윤석열 총장의 가장 최근 사진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자, 주동 교수님. 네. 윤석열 총장 지금 뭘 생각하고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 어떤 단호한 의지를 자기가 다짐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저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생각은 여권에서는 할 수가 항명이다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이제 나름의 소견으로는 예.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사용 설명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사용 설명서요. 네, 잘 이해하고 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도 2013년도에 그 예.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의 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했을 때 좌천이 있었는데 예. 그때 사실은 상당히 조 전 장관, 예. 추 장관 모두 지지하는 발언을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결코 어떤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미 추 장관도 추미애 장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방식에 예. 이제 추미애 장관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상털기식 수사라든지 예. 청문회를 전후해가지고 기소를 한다든지 아. 그런 모습들이 국민이 볼 때에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소환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다분히 뭔가 의도적으로 지금 네. 행동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렇기 거네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명이냐 무슨 예. 어떤 사화냐 이런 논쟁의 어떤 검찰 인사의 대규모 인사에서는 예. 근데 정작 이제 윤석열 총장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진짜 실무 예. 그 수사를 지휘했던 그런 어떤 이제 인사들을 좌천시켰다라는 예. 거.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문책성 인사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멈추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되 예. 제대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명의처럼 제대로 찍어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러한 항명과 사화라는 이러한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예. 놓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게 한 가지만 말씀을 어떤 드리면 겁니까? 이 검찰개혁의 원래 본질은 탈검찰화에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민단체나 진보단체들은 예전부터 검찰국장이 공석이 있는 걸 두고 이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등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검사 출신의 인사를 비검사. 등용해서 이 검찰국장 일이 사실은 이제 검찰 인사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검찰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좀 아쉽게 된 게 그리고 뉘앙스가 애매해진 게 예. 참여정부 인사 때 이제 활동했던 분이 거기 검찰국장 자리에 오셨었던 것이고 검사 출신이시고 그게 예.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이 예. 소용돌이 속에서 예. 놓치고 있는 검찰개혁이 좀 아쉬운 키워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구라 교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있다는데 그 얘기와 함께요. 추미애 장관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카드를 더 내놓을 텐데 그게 무엇일지 예측도 좀 같이 해주시죠. 이미 이제 추미애 장관은 얘기한 바가 있어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기존의 수사 예. 관행이라든가 조직 문화, 아.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라든가 아. 뭐 이렇게 수직적인 문화 다 예. 이제 걸러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예. 사실은 뭐 수족을 다 잘랐다라고 얘기하지만 동부지검장이 지금 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예. 담당하고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국장으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로 이제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뭐 수족을 완전히 잘라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예.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쁘게 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예. 총선이라든가 다음 선거에 예. 표로 책임을 묻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예. 전부 다 좀 소모적이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토록 큰 주목을 받았던 게 2003년이죠. 제 기억으로. 그럼 어헌 17년이 흘렀는데 다시 한번 거의 비슷한 논쟁과 논란, 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